안녕하세요. 차마지외과 원장 혈관외과 전문의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 질병인 클리펠트레노네이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클리펠트레노네이 증후군이라고 하면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1900년 클리펠과 트레노네이라는 두 사람이 포도주색 반점과 비대칭적인 사지의 비대, 그리고 정맥기형의 세 가지 양상을 보이는 질병을 처음 기술하여서 명명된 질환입니다. 이후에 1907년에 포도주색 반점, 그리고 비대칭적인 아까 사지의 비대, 그리고 정맥기형 대신에 동정맥류를 동반하는 경우를 팍스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명명을 하여서 팍스웨버 증후군 또는 클리펠트레노네이 베버 증후군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클리펠트레노네이 증후군을 케이티스라고 줄여서 명칭하는데요. 이 케이티스는 유전자 돌연 변이로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10만 명당 1명꼴의 빈도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세포 분열 시기에 문제로 유전이 되지는 않고요. 일부에서는 단일 유전자의 결손이나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기도 합니다. 케이티스는 크게 세 가지 임상 양상이 특징인데요. 첫 번째, 출생 시부터 팔이나 다리 중 일부분에 포도주색 반점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옅어지기도 하고 더 진해지기도 하는데, 흔히 모세혈관이 뭉쳐져서 나타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와 혈관종 주변에는 작고 붉은 물집들이 생길 수 있고요. 물집이 터지면서 출혈이나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피부 병면들은 피부 레이저를 통해서 일부분 치료를 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비대칭적인 사지 비대입니다. 케이티스 환자들은 영아기 때부터 한쪽 사지만 뼈와 연조직들이 과성장하여서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외래에서 보면은 한쪽 다리만 비대칭적으로 부어 있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만 길거나, 아니면 근육 자체가 비대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비대는 통증, 무거움, 움직임의 제한이나 걸음걸이나 자세에 영향 등을 줄 수 있고, 다리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맞춤 신발이나 깔창, 필요시에는 성장판 유압술 등의 정형외과적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정맥기형 및 림프기형인데요. 케이티스는 정맥 및 림프관의 발생 시기의 문제로 인해서 정맥이나 림프관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맥기형은 보통 표제정맥에 정맥류성 혈관을 보이고, 주로 위치가 허벅지 바깥쪽 아니면 종아리 뒤쪽이나 주변에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행을 함에 따라서 통증이나 혈전성 정맥염, 피부염, 그리고 피부궤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정맥기형이 이제 표제정맥 이외에도 골반이나 복부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맥기형이 확장되면서 출혈이나 심부정맥 혈전증, 그리고 폐색전증 등의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복제정맥의 판막의 문제로 생기는 정맥류와는 다르게 정맥기형은 다리 여러 부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요. 재발률이 높아서 정맥류 수술을 여러 차례 하신 분이나 아니면 재발이 잦은 분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임상 양상들을 보이신다면 혹시 케이티스가 아니신지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림프관 발생 문제도 많이 보여서 수술이나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선천적으로 한쪽 다리가 많이 부어 있거나 다리에 연부 조직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임상 양상들을 고려해 보시고 케이티스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케이티스는 대부분 임상적인 양상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한데요. 그 외에도 양측 사지의 길이 검사를 위해서 엑스레이 스캔 촬영이나 정맥기형의 병변의 범위나 침습 정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초음파, MRI, CT 등을 시행하기도 하고, 혹시 모를 척추나 뇌로의 침범이 의심될 때에는 동맥조영술을 일부분에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케이티스는 현재까지 완치의 치료법은 알려져 있지 않고요. 증상 완화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정맥 림프기형 문제는 감염에 취약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평소에 이제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되겠고요. 출혈이나 궤양, 정맥류로 인한 통증이나 부종, 그리고 혈전이 있는 경우라면 국소적인 정맥류 제거 및 혈관 경화 치료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선천성 질환인 KTS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여러 차례 정맥류 수술에도 계속 재발하시는 분이나 난치성 정맥류와 다리 부종으로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다른 하지 정맥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